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작년부터 소액주주와 회사 간의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모아간 위임장을 부인당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우-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운영을 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전자위임을 부인당했고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제기했는데 이 내용은 쟁점은 이겁니다. 소액주주들은 25%의 의결권을 확보했지만 주총에서 전자위임장, 이 전체 9.8%, 9.08%인데 전자위임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액주주 측의 주장이고 회사는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증빙 자료를 찾기 어렵다. 전자위임장 중에서 주주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게 주주 명부하고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소송의 판결이 났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게 이제 회사 쪽에, 아니, 그 소액주주 쪽에서는 부당하게 의결권이 부인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총이 무효다. 그래서 다시 주총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는데 판결은 모두 기각한다. 이거 완전 100% 진거입니다. 모두 기각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청구를 하자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임시주주총회가 성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 1호 의결이 되었다. 감사의 수가 원래는 정관에 1인 이상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1인으로 변경되었고 2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존 감사 박 선생님이 감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2호 의안은 아마 이제 그 감사 해임의 건이었을 겁니다. 3호 의안은 그러면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의안이 되어서 요거는 이제 다른 감사 선임을 해달라는 의견이 그 안건이고요. 자동 폐기되었다. 그래서 신청인이 소액 주주들이 구하는 각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가 되었는데 개최가 된 현재 상황에서 다른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총회일,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7월 21일 날 다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또 한 번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 목적이 기존에 했던 주주총회와 동일하고 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청구에 대응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미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달라 그러냐 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전자위임장 299장, 296장 전체 의결권이 9%이 효력을 모두 부당하게 부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건 이제 주주 입장이고요. 이때 이제 임시주주총회 검사인이 있었습니다. 검사인은 소액 주주들이 청구를 해서 이제 선임이 되었고요.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협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효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재기를 통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주들이 구하는
다시 한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진 거고요.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회사가 주주하고 소송을 끌어가는 이유는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 나가게 되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하고 그 최대 주주 그리고 경영진을 공격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게 끌어서 그런 건데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회사는 이제는 그걸 방어를 하면 됩니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액 주주들의 공격이 최대한으로 가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는 소송하기 직전까지가 저는 압박이 되는 거지. 소송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법원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가 훨씬 낮아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거는 순간 회사는 소송과 상대방을 주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송을 대하는 소송 상대방을 생각하지 주주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당한 의결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주총회 하자고 소송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추가적인 판결까지 받았다.